자, 최다 빈출 지문집 대리편 좀 볼 건데, 대리편이 거의 서너 문제가 나오죠. 항상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죠. 대리권과 관련해서 매매계약 직결의 대리권을 수받은 대리는 중도금 잔금 수령권이 있다 그랬죠? 없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그랬죠.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받은 대리는. 그래서 틀렸다. 그런데 3번 대리는 취해서 처분할 수 없다 그랬죠. 취소권, 해제권, 처분권 없어. 지금 페이지가 어딘지를 몰라. 대리편을 표시라고요. 그 다음에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이게 관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만 그랬으니까 틀렸지. 보이게 관리할 수 있다. 처분행위는 못해.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못해. 근데 관리행위 중에 보존행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용, 개량하는 행위도 있잖아요. 근데 이용, 개량하는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은행 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사채로 빌려주면 돈 뜯겨. 돈 날라가. 그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본인이 시켰으면 할 수 있지. 시킨 게 아니야. 그렇게 못해.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되지만 이해충돌 문제가 없어.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등기 신청은 채무이행이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사가 매수인과 매도인을 다 대리해서 등기 신청하는 것은 상관없어. 그 다음에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이행은 할 수 있다고. 변제는 이행이다. 대리인이 여러 명일 때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공동 대리가 아니고.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하죠. 일단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남 일을 할 정신이 있어 없어? 없지. 대리권 소멸시키는 게 맞아. 근데 우리가 외운 게 있죠.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철원으로 갔어.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대리인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라고.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로서 본사의 대사성이 파산해서, 그리고 이제 임의대리에서는 철원으로 가서 수권행위 철회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가 있을 때 소멸하죠. 10번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죠. 수권행위 철회는 이게 뭐예요? 구매팀에 있으면서 구매 대리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회사에서 인사 발령이 나서 인사팀으로 옮겼어. 그러면 그 구매 대리권은 수권행위 철회를 한 거지. 그러다가 회사를 그만두면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는 거라고. 그렇게 된다. 자, 대리행위로 가시면 대리행위에서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본인이 아니고. 비통착사강, 악의 또는 과실, 적극가담 이런 것들 다 대리인 표준으로 한다. 그런데 그때 그 취소권은 누구한테 생긴다? 본인에게 생긴다. 그래서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돼. 본인의 별도의 수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모든 대리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생긴다. 그래서 대리인이 취해서 처분할 수 없다고 하려면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썼어도 그걸 핑계로 나중에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근데 현명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이 행위를 하는 거야. 한 게 나타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 갑의 대리인을 이런 식으로 현명을 하지만 본인의 이름만 쓰거나 자기 자신, 대리인 을의 이름만 쓰거나 그래도 상관없어.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했다든지 아니면 주의 사정을 통해서 대리행위라는 게 다 나타났어. 그러면 현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은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한다. 본인한테 의사 능력 이런 건 안 따져. 예. 대리인이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하기 전에 본인은 수권행위를 처리해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대리 효과에서 본인은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한다. 의사 능력 안 따진다니까. 그 다음에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근데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이 대리인이 제3자가 아니죠. 그래서 본인은 언제나 본인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 가시면 복대리에서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함으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지만 승부를 낼 때는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네.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하던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승낙이 원칙적으로 묵시적 승낙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묵시적 승낙 가지고는 안 돼. 명시적 승낙이 필요해. 그런 게 주로 뭐에서 그러냐? 우리 분양 업무 같은 것들이 그래요. 분양 업무 같은 것은 묵시적 승낙으로 안 된다. 우리 예를 들면 뭐 빌라를 분양한다든지 할 때 분양은 각자 능력에 따라 완전 성과가 다르죠. 네. 그래서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죠. 사람을 썼으면 선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일 잘하는지 감독도 해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잘못했으면 책임져야 돼.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정 대리는 본인에 대하여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 감독성의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법정 대리는 모든 책임을 지죠. 네, 모든 책임을 진다. 그래서 틀린 지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할 때 본인의 이름을 하는 거죠. 대리인의 이름이 아니고 본인의 이름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무권대리로 가시면 무권대리에서 일부 추인은 언제나 무효이다 그랬는데 언제나가 틀린 거야. 추인을 하면 전부 추인을 해야 되지만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은 안 되죠. 하지만 이게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한 거죠.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무효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본인의 추인의 이섭시는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 승계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 추인을 무상승에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무권 대리인 상대방 승계에게 할 수 있다. 무상승에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 추인의 이섭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대항하지 못하죠.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죠. 네, 그 말이다. 그 다음에 4번에 본인이 무권 대리행위를 한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것만 가지고는 추인이 될 수 없다. 우리 추인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추인으로 인정되려면 이게 뭐가 돼야 돼? 추인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매매 대금을 받는다든지 또 변제를 독촉하자 변제 기한의 유예를 요청했어. 그런 것은 추인이 되지만 가만히 있는 거, 고소를 안 해. 민사소송할 일이 있는데 안 했어. 이의제기할 게 있는데 이의제기를 안 했어. 그게 추인은 아니라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할 말 다 하고 사는 건 아니다. 근데 말을 하지 않는다고 추인하는 건 아니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하면 그때부터가 아니고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다.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틀렸다. 7번 무권 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취구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죠. 추인한 것이 아니고 물어봤는데 답이 없어. 그럼 현상 유지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계약 당시 무권 대리 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우리가 공부한 거 최약동 철학스. 최고는 악의자도 할 수 있지만 철회는 악의자가 할 수 없다. 최약동 철학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9번에 만약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무권 대리인이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경우 계약을 유하게 처리한 상대방은 본인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되겠어요? 본인은 지금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무권 대리인한테 해야지. 본인에게 할 게 아니지. 본인이 뭔 죄가 있냐고. 10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안 경우에는 안 되는 거지. 안 경우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11번 대리권을 입증하지 못한 무권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도 이행 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제한 능력자한테는 책임을 묻지 못하죠. 행위 능력자여야 돼. 그래서 11번 X.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대리 갑니다. 표현 대리에서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범위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라고 한다.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데 상대방이 주장할 때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전적인 책임을 지는데 그때 과실상계할 것이 아니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만 한다고. 그 다음에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이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과 본인을 대리 행위를 한 때는 제11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 대리가 적용되죠. 근데 그 상대방 외의 자가 틀린 거지. 그 얘기다. 우리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 대리와 관련해서 을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갑이 병한테 대리권 수여 표시를 했어. 내가 을한테 대리권 줬거든 이라고 하면 그때 병이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야 내가 걔한테 대리권 안 줬어 이 말 못하게 하는 게 115조 표현 대리라고. 근데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정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 이때는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 대리는 이 대리권 수여가 어디에서만 나와? 임의 대리에서만 나오잖아요. 법정 대리에서는 적용될 게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 대리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 기본 대리권은 어떤 대리권이라도 상관없다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표라고 했잖아요. 복표가 되는 거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지. 그 다음에 공법상 권한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리 등기신청 대리권은 공법상 대리권인데 그 권한을 넘어서 대물변제를 해버렸어. 사법행위로서. 근데 이 두 가지는 동종유사가 아니지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0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있다라고 했죠. 성립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에 10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될 수가 없는 게 표현대리가 되려면 대리행위가 되는데 현명이 있어야 대리행위가 될 거 아니에요. 현명이 없으면 대리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표현대리도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이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충분히 다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막 부실을 마구 넘기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머리가 딱 굳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렇게 할 건데 다음 주에 또 공동소유에서부터 즐겁게 해보자고요. 그동안에 하여간 하시고 그 개론 같은 경우도 전에 강의 들으시면서 복습해도 돼요. 충분히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왜 그럴까 이렇게 짜증내지 말고 항상 전쟁 속에서도 나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생겼어도 나는 붙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들을 잘 타개하면서 가자고요. 네, 절대 붙는다. 수고했습니다.